저 같은 경우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진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왜 암호화폐가 펀드레이징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공감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펀드레이징을 받게 되는 문제부터가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내가 투자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신기한 개념이 튀어나왔죠.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 코인의 가격은 무조건 상승을 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논리를 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낼지도 못할 뿐더러 펀드레이징을 받는 것 자체가 그냥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력하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세계 탑 클래스 수익률들이 사실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20%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경우에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수익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인을 파는 쪽에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거를 뭐 지금 사면 50% 보너스, 100% 보너스. 자, 저는 이거부터가 일단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보너스라는 거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뭐 1억 원어치를 이더를 투자를 하면은 자기네들 코인이 100원에 상장을 할 것 같으면 150원 가치를 쳐서 원래 가격보다 한 50% 정도의 보너스를 더 준다. 편의점에서 1+1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 이미 이걸 뿌리는 순간에 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좋은 기업들에서도 수익률을 내기가 20%가 힘든 상황 내에서 뭐 처음 뿌릴 때부터 뭐 50%를 주고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 프로젝트들이 이거를 뭐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저거겠지만 뭐 제가 1년 후에 뭐 락을 뭐 요즘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거는데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50%의 수익이 나는 상품이 있다라고 치면 안 하시겠어요? 무조건 하거든요. 지금 뭐 기존에 뭐 금융권에서 나오는 것들 10% 수익 주는 적금들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50% 보너스를 준다는데 들어가는 것들이나 이걸 주는 사람이나 뭐 이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내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50%가 될 거라고 하면은 이걸 왜 팔아요? 내가 진짜 달러 빚을 지고 일가 친척들 돈을 다 끌고 들어와서라도 제가 주고 있고 제가 갖고 있고 말지 이 돈이 지금 급하다고 150% 200%씩을 주면서 코인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코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입니다. 뭐가 지금 1,000원짜리고 뭐가 500원짜리고 뭐가 10원짜리인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프로젝트와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상장 가격 내에서 그냥 알아서들 정해지는 가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 방어라고 뭐 할 것도 없이 이 원 가격대를 찾아가려다 보니까 뭐 상장을 하자마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존 트래디셔널 영역을 옹호한다라기보다 굉장히 잘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을 하고 상장 가격을 맞출 때 상장 주관사들과 이 상장하는 회사들이 이 가격이 어디에 적당하다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격을 올리는데 뭐 사실 지금 코인 쪽에서는 올리기 나름인 거죠. 우리가 모금 자체를 500원에 하고 두 번째 단위에서 1,000원에 팔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수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2,000원에 상장을 할 거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맥센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인이 있고 원래 투자 방식에서의 이제 지분, 소위 말씀하셨던 주식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어떤 일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떼다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복잡할 게 없는 게 잘 되면 그냥 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이 잘 되고 뭐 성장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잘 되면 제가 그거의 일부분을 제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저도 잘 되는 건데 이 코인의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잘 되든 이 프로젝트가 잘 되든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랑 이게 달라붙어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뭐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굉장히 큰 회사가 됐다 한들 소위 요즘 이제 얘기 나오는 증권형 토큰이라 그래서 STO라 그래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 어떤 묶여지는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피해 나가기 위해서도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실제 지금 작년 동안 유행을 했던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실제 회사가 잘 되고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거랑 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랑의 어떤 연계성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을 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잘하고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코인의 아까 말씀하셨던 잠재 가치가 상승을 할 것이다. 사실은 저는 이 논리 가지고는 시장에서 올바른 어떤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펀드의 입장에 있는데
이거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크립토 펀드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얼핏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부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해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자, 펀드들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코인을 던져줍니다. 그럼 이거 다시 시장에 되팔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공구방이나 뭐 단톡방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다시 그냥 리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구방이나 단톡방이면 어떤 판매 형태인가요? 그쪽 그런 뭐 것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상품을 네. 판매하듯이 우리가 얼마의 물건을 떼왔는데 뭐 물건을 떼올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펀드들 입장에서는 좀 뭐 어차피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펀드가 이걸 투자를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후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은 좋은 펀드들과 처음에 투자를 많이 받았다라는 걸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펀드들이 가져오고 그럼 펀드들은 이 좋은 가격을 가져온 것들을 다시 되팔 수 있는 어떤 망들에게 다시 물건들을 풉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건들이 다 빠져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상장을 해서 원래 상장 가격은 뭐 100원인데 내가 30원에 가져왔어, 50원에 가져왔어, 70원에 가져왔어. 싸게 산 사람들이 100원에 올라왔을 때 다 물건들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조 자체가 일단은 잘못되어 있고 이게 왜 잘못되어 있냐면 실제로 기존의 어떤 트레디셔널한 영역에서의 투자자들이라는 거는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자가 같은 길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돼서 소위 말해서 IPO를 해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M&A가 돼서 회사가 매각이 될 때까지 이 투자자는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빌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있는 리소스들이 계속 붙어 나가면서 더 큰 투자자, 더 큰 투자자. 이쪽에서 사용하는 요거는 뭐 프리 A, 시리즈 A, 시리즈 B 하면서 붙어 나가면서 같이 기업을 최종적으로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크립토 펀드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처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게 되면 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 뭐 받자마자 팔 수가 없으니까 상장 이후에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 후에 팔게끔 어떤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팔 수 있게끔 만드는데 자,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코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저희는 그다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싼 가격에 처음에 들어와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남겨서 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희는 프로젝트와 상관없습니다. 펀드들은 다 캐피탈이고요. 여기서는 수익을 걷어내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온 가격에서 높은 가격이 나올 때 무조건 던져야 되는 상황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펀드한테 풀렸던 물량들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시장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팔기를 원하는 거고요. 펀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라서 수익을 나오면 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 자체가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간 순간부터 펀드와 프로젝트가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도 성공을 할까 말까한 이런 그림 내에서 이미 투자가 집행되고 코인을 받은 상황 내에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네.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원 대표 암호화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제가 고졸이라 어렵게는 설명 안 하니까 아프리카 TV 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매칭이 잘못됐죠. VC 투자하시는 분이고 개발자분이죠. 그럼 VC가 왔으면 개미가 와야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았었는데 바쁜 일정에서 못 올 뻔했는데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황날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분의 저는 의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황날 대표님 의견을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장 자체가 규제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제를 만들지 않은 정부의 문제거든요. 사실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카카오나 삼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앞서서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금융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금융하고 기술하고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일치를 못하고 기업들만 먼저 움직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까 동의한 게 뭐냐면 ICO라는 게 영원입니다. 가치가 원래는 뭐 스왑의 의미로 미래 가치를 보고 스왑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업체들이 얘기하죠. 이거는 미래 가치 보고 가치를 보고 이더보다 내 코인이 좋아.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설명하면 되는데 무조건 이더보다 이건 더 많이 갑니다. 무조건 이건 가면 100배 이상 갑니다. 아까 좀 황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투자 수익률 20%가 안 넘어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도 28%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암호화폐는 어떻게 그런 수익률을 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더 나쁜 거예요. 원래 올바르게 ICO를 하고 이런 그래비티처럼 이 팀 사전심사위원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런 팀처럼 정직하게 돈을 모아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요? TV라도 나가갖고 돈 좀 보태주십시오 한 거예요. 되게 그 이해쉽게 사람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막은 정부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의 본질을 잘못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만약에 이런 루트를 열어주고 이런 개발자 기술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고 그거를 중심자 역할을 서서 이거는 충분히 제도권 안에서 펀딩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옳다. 그렇게 판단하면 열어줘야죠. 무조건 다 사기꾼으로 만들어 가니까 결국 사기꾼만 양산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간 거고요. 여기 앉아 있는 분 떳떳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예? 가슴에 손을 져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죄송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탓하자고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암시장을 양산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황 대표님, 정부는 왜 안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죠? 정부가 잘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태계 내에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프로젝트 입장에서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하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도 사실은 없어요. 뭐 사실상의 뭐 금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ICO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잡혀간 케이스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상태가 가장 사업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압박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규제안을 나와라,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를 잘못 압박을 했다가 그냥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열어놓으면요. 사기꾼이 더 많이 들어와요. 사기꾼이 더 많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다 피해자예요. 어떻게 회사 대표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투자를 잘못해갖고. 그래서 저는 이게 프로젝트들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한 예로 들자면 저는 왜 프로젝트들이 저도 이제 사업을 20년 차인데요. 200억, 300억씩을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몇 억만 있어도 다음 스텝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통형 경영에서 프리 A, B, C로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그냥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뭐 우리 얼로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코인 뭐 이만큼 해서 한번 뽕 뽑을 때 다 팔자고 다 팔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1억, 2억, 3억 내가 실제로 개발해서 다음 스텝 갈 수 있는 것까지만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무슨 시장의 검증을 받아요. 시장이라는 거는 실제로 상장 이후에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원에 만들어가지고 실제 자기 주변에서든 이걸 믿는 사람들한테 펀드레이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요. 남은 물량 그 다음에 팔면 됩니다. 근데 그때 가격이 100원이 70원이 됐어요. 70원에 맞춰가지고 팔면 돼요. 이게 시장에 대한 자정작용이지 뭘 나오지도 않고 걸어놓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내가 시장에 뭐 저거에 맡겨가지고 투자에 맡긴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200억, 300억을 땡긴다? 어떤 프로젝트가 200억, 300억이 필요해요? 이거는 저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매칭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지죠. 매칭이 이렇게 된다면 모르는 거예요. 뭐 지고 이기고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네. 안 주잖아요. 네. 임장원 대표님 안 줘요. 아니 예. 졌다 안 졌다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얘기를 했는데 A, B 사이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A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A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A라는 얘기와 B라는 얘기를 섞어서 하니까 전달이 잘못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개발자 입장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투자자하고 같은 투자자예요. 물론 돈 많은 투자자 거지. 예.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그 신혜드레님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여기서 뭐 제 입장이 옳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을 하면은 저는 안 좋은 입장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강력한 논리를 받아다가 기존 트레디셔널 영역에 가서 제가 싸워야 되는 무기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라 사실은 이게 처음에 프로그램이 기획이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냥 여기서 한번 와장창 깨질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실 터지게 싸울 수 분은 있다. 신혜드레님이니까 네. 이분을 한번 섭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원래 사실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도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혹시 좀 기회가 된다라면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 판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부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로 돌릴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재적으로 프로젝트들이나 이걸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많이 싸워봤잖아요. 규제 관련된 부분들 뭐 얘기해봤자 근데 저는 거의 100% 확신하는 게 뭐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제가 방송을 제가 잘 봐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금융 카르텔들 원래 기관 카르텔들이 절대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밥그릇이 깨지는데 이걸 누가 허용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싸울 필요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오면은 결국 저는 이 판은 이렇게 가다가 뭐 안 좋은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지금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많이 흘렀어요. 근데 신혜두네님하고 황라열 대표님께서는 그 저희 시즌 3에 한번 2시간 정도 출연을 저희가 진행되게 되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퓨리브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시간도 상관없습니다. 네? 30시간도 상관없어요. 아 30시간. 저희 피디님 30시간 가능합니까 생방송?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녹음해 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피는 그만큼 주시면 돼요. 30시간 어치를 주시면 됩니다. 네네. 약간 봉사의 마음으로 나오시죠. 리플 살라고요. 네네. 일단 아까 방금 전에 임장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떤 하나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패러다임이 변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게 유행을 할 때 개발자 하나, 기술자, 그 기획자 하나, 디자이너 하나, 뭐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업을 만들어내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블록체인은 이 개개인으로 모여진 것들이 사실은 덩어리들이 이제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금융 쪽이나 뭐 기술 개발 팀들이나 다들 지금 하나씩이 큰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실제로 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의점이 나와야지 뭐 이게 기술이 이거를 리딩을 한다, 뭐 금융이 투자가 이걸 리딩을 한다, 뭐 제도에 의해서 바뀐다, 뭐 이런 논의들에 대한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튀어나온 판이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매료돼서 이 판으로 들어온 거인 만큼 실제로 기존의 룰들을 따라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실제로 이 판을 우리가 어떻게 다 뒤집어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제 바뀌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좀 진행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